안녕하세요. 오늘은 효림파파와 함께하는 참 쉬운 엄마표 영어 첫 번째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실 제 인스타그램 효림파파 계정에서도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 과연 우리말로 해석을 해줘도 되나? 혹은 해석을 해줘야 하나? 혹은 해석을 안 해주면 왜 안 해줘야 하나? 혹은 해석을 해줘야 하면 혹은 해석을 해준다면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심층 탐구 해보도록 해요. 영어 그림책의 장점은 영어 그림만으로도 그 그림책의 전부를 대략 한 80% 이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가 저나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가 그 그림을 읽고 있는 그림을 읽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그림책에 있는 그림을 읽고 있을 때 거기에 소리를 씌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만으로도 80% 이상의 내용을 파악이 가능한 아주 좋은 영어 그림책을 활용해서 거기에 소리를 덮어 씌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 엄마표 영어의 그림책을 올바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거기에 우리말이 개입이 되면 좋을지 안 좋을지 정답은 바로 우리말이 개입을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습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말을 습득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냉장고가 있어요. 혹은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냉장고와 사과를 가리킬 때 냉장고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준다거나 사과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냥 이 어떤 사물은 이렇게 크고 박스처럼 생기고 안에 시원하게 해주는 음식물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냉장고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게 냉장고라고 해주는 것이죠. 사과도 마찬가지죠. 빨갛고 맛있고 씹으면 단물이 나는 그런 과일을 가지고 우리가 사과라고 하죠. 그러나 그 사과를 가리킬 때 어떤 다른 말이 있거나 사과, 빨간 무언가가 사과다 혹은 초록색 무언가가 사과다라는 것을 가리킬 때 사과와 정말 그 실물 사이에 어떤 개입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영어 그림책도 마찬가지예요. 요정이 있어요. fairy라는 요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 요정을 가리킬 때 fairy is flying in the sky. 요정은 날고 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굳이 그 요정이 그림에 보면은 요정이 날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굳이 우리말로써 부모가 여기 봐, 이 fairy라는 것이 요정이야. 근데 요정이 하늘을 날고 있어. 라고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영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말이 개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fairy, 요정을 가리키면서 그림에 있는 요정을 가리키면서 fairy라고 하면 될 것이고요. 날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이고 그 그림책에 있는 나는 형상을 가리키면서 is flying이라고 할 때 손가락으로 콕 집어주면 될 것이고요. in the sky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날고 있으면 in the sky라고 해서 그 그림책에 있는 어떤 부분을 가리키면은 아이가 요정이 하늘을 날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읽어줬을 때 모든 것이 전부 아이가 모든 그 그림책의 내용을 잘 받아들이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어. 그러면 아이는 the fairy is flying in the sky라고 했을 때 엄마가 fairy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야. 그럼 그 fairy가 하늘을 날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렴풋이 그냥 그 정도로 fairy 이렇게 생긴 것은 fairy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날고 있구나 라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 머릿속에 형상을 그리면서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잡아가겠죠. 그럼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경향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아이들은 보통 아이가 재밌어 하는 책을 여러 번 읽기 마련이죠. 읽어줘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여러 번 읽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책을 다시 갖고 와서 또다시 그 책을 읽을 때, 한 번 더 또 반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또다시 The fairy is flying in the sky 라고 했을 때, fairy를 가리키면서, 요정을 가리키면서 fairy라고 또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 머릿속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이 fairy구나 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아이는 그림과 영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을 머릿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말이 끼어들게 되면은 아이는 부모가 우리말로 해주기 때문에 그 우리말로 해주는 것을 fairy is flying in the sky라고 했을 때 fairy는 요정이다라고 해버리면 요정이라고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겠지만 아이는 서서히 의존하겠죠. 우리말에. 그러면 the fairy is flying in the sky라고 했을 때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fairy는 요정인데 is flying in the sky. flying은 뭐야?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sky는 뭐야? 라고 묻겠죠. 이렇게 해서 부모가 계속적으로 해석을 해주게 되면 아이는 점점 더 의존하는 성향이 생겨서 2세, 3세, 4세, 5세 앞으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우리말에 의존하는 성향이 생겨버리겠죠. 그렇게 우리말에 계속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은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영어 습득을 방해하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3, 4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어릴 때는 사실 영어로 그림책을 읽어주게 되면 아이가 거부감이 덜한 편입니다.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덜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모국어도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영어로 읽어주게 되면은 영어도 그림책을 읽는 수단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덜 찾게 되고요. 나이가 많은 아이들보다는. 그리고 영어라는 그 수단 매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니까요. 우리말과 영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책을 어릴 때부터 사용하시는 3, 4세 이전부터 가급적이면은 단어 수준으로 돼 있는 영어책이든 한 페이지에 글밥이 한 줄 정도 있는 그런 이 그림책을 사용하시든 조금 일찍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이 꼭 필요하지 않다. 우리말은 무조건 방해되는 요소다. 라고 하면 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그것을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우리말을 쓰지 않으면 우리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가 책을 아예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떤 그림책이 있는데 아이가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 그림책이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는 것이죠. 혹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영어라는 다른 언어니까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절충 아니죠. 그럴 때는 우리말로 이 그림책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다 훑어보는 것이죠. 우리말로 이 글 전체의 내용을 엄마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아이가 영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영어를 사용해서 그림책을 이해하기 이전에 조금 편한 우리말을 사용해서 그 그림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영어로 읽어주시면은 이미 우리말을 통해서 영어 그림책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읽어주더라도 조금 더 쉽게 아이가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은 엄마, 아빠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이거는 당연히 해석을 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해석을 해주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나요? 어찌 보면은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영어를 같이 매칭시키면서 이해를 잘 하고 영어 습득을 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그런 그림과 소리를 연결하는 그 작업, 그 기회를 어찌 보면 부모가 어림짐작으로 힘들어하지 않을까, 우리말이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그 기회를 빼앗은 건 아닌지
섣부른 걱정은 아니었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림책이 있고 그 그림책이 재밌다면 아이는 재밌으니까 계속 보려고 할 것이요. 그러나 그 재미를 그냥 그 옆에 있는 글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을 부모의 어찌 보면 한 발 앞선 걱정 때문에 너무 우리말을 많이 사용한 건 아닌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읽어줘 보시고 만약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데 있어서 아예 그림책 읽기를 아이가 거부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말을 사용해 주실 수는 있으시되 갈수록 우리말의 사용 빈도라든가 아이가 영어 그림책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우리말 사용 빈도라든가 영어 사용 비중을 점점 더 늘려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아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을 한번 믿어보세요. 아이들은 언어 습득에 탁월하잖아요. 우리 모국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2~3살이 되면은 점점 3살 정도가 되면은 문장 단위의 발화를 하며 4살 정도가 되면은 문법적인 오류가 많이 줄어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장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괜히 우리가 우리말을 사용해서 영어 습득의 기회를 빼앗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의 원칙은 영어로 읽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 영어를 읽어줄 때 손가락으로 그 글을 부모님이 읽어줄 때 그 말을 이렇게 콕콕 집어서 가르쳐주면 아이가 fairy라고 하는 거를 엄마가 읽어주면서 이걸 콕 가르치니까 이게 fairy구나. 머릿속에서 그 매칭, fairy랑 요정같이 생긴 아이를 이제 머릿속에서 매칭을 시키는 거겠죠. 소리와 글을 매칭을 시키는 거겠죠. 소리와 의미를 매칭을 시키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칙은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의 원칙은 영어로만 읽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정말 극한 경우 이 우리말이 없으면은 지금 당장 영어 책 읽기가 안 될 경우는 우리말을 한두 번 정도 그 그림책을 읽을 때 한 번 혹은 내지 2번 정도 사용해 주되 그 다음부터는 영어로 읽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영어로 읽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말을 활용하자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원칙은 영어로 읽어주시되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 아이에 맞게 약간은 우리말을 때때로 처음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을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 영어로만 읽어주시는 것을 권하되 그것이 원칙이 돼 만약에 우리말이 없다면은 영어 그림책 읽기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경우가 있다면 그 영어 그림책을 보기 전에 우리말로 한두 번 정도는 읽어주시는 것을 융통성을 발휘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은 영어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말을 약간 섞어서 처음에 약간 섞어서 사용해 주시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는 충분히 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효린파파와 함께하는 참 쉬운 엄마표 영어 함께 하도록 해요. 다음에 봐요.